안녕하십니까. 조연맥의 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실업자 맥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원 멤버 춘이에요. 이번에 하게 될 게임은 게릴라 워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시작할 때 그 사진 나왔던 인간 누구죠? 체게바라시네요. 어네스토 모식이라는 사람이죠. 원래 이름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거는 독재자 바티스타입니다. 체게바라 아니고 바티스타인가요? 체게바라는 지금 주인공이고 처음에 나왔던 애는 끝판보스죠. 체게바라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딱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나봐. 바티스타랑. 체게바라 그 사진 보면 그 특징 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베레모스고.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바티스타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리고 이거 원래 제목이 개바라입니다. 개바라. 네, 사실 이게 이까리 게임의 전신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예, 그 저기 페미콘 게임으로도 한번 이식된 적이 있었고요. 이게 보니까 더 나중에 나온 게임인데요? 나중에 나온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이까리의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네요. 일단 게임 자체는. 그렇습니다. 개바라. 뭐 베레모스고 쏘아네요. 이거 1P는 체게바라고 이거 2P가 제가 알기로는 피델 카스트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인가요? 아직 살아있죠 카스트로? 뭐 죽었죠 카스트로. 그 이제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유지를 이어받아서 지금 독재를 계속 시전하고 계시는데 그 오바마하고 만나기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제재도 많이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쿠바 혁명의 한 장면을 일본이 무슨 배짱으로 이거를 미국이 싫어하는 짓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이 게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포로를 우리 총으로도 죽일 수 있다라는. 이거 메달 쓰려고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네요. 체게바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기 쿠바 혁명에 대해서는 그 알 수 있는 영화가 그 저기 10년 전에 그 유명한 저기 멕시코계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죠? 그 시카리오에서 암살자로 나왔던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예, 대충 아는데 뭐 어찌됐든 멕시코 사람 이름까지 제가 기억할 정도로 광팬은 아니라서. 아무튼 그 양반이 나왔었던 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 체라는 영화가 이제 쿠바 사태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영화고, 그 외에 이제 쿠바 혁명에 대해서 좀 어렴풋이 나오는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이제 데브2라는 영화에서 그 쿠바에 대한 그 혁명에 대한 장면이 살짝 나오죠.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그 뉴욕을 기반으로 했었던 그 저기 쿨레오네, 예, 마이클 쿨레오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염원하던 사업이 이제 카지노 사업이었는데, 그 카지노 사업을 이제 쿠바에다가 하려고 쿠바에다가 이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몇몇 야쿠자란다 저기 마피아 연합이 갔는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예, 쫄딱 말아먹는 건데 자기는 손을 빼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필사에 도주를 하는 장면이 데브2에 잠깐 나옵니다. 네, 그렇죠. 뭐 의외로 참 여러모로 박식하시네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파티를 하는데 정부 관료, 쿠바 관료들이 파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궁까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제압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콜레오네가 전화를 받더니만 아마 저기 그 법조계라든지 아니면 정치 쪽하고 또 연이 닿았나 보죠. 그래서 지금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래서 걔가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파티 도중에 나갑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막 들어오죠.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와 도하 하시네요. 예. 전차가 도하는 4m까지는 도하 가능한데 안 되네요. 스노클 같은 거 장비해서 가면은 도하할 수 있습니다. 그 한강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전차가 도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2급 기밀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2급 기밀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튜브로 지금 막 떠들고 있습니다. 저 누구죠? 끝판대장인가요 벌써? 그 사람도 실존 인물인가? 아무튼 그 바티스타의 그 굉장한 수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체게바라가 원래 그 저기 그 본명이 그 어네스토 뭐 모식인가 하여튼 그쪽인데 나름 귀족이랍니다.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원래는 그 의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였는데 저 미제의 자본에 의해 가지고 착취를 당하는 걸 보고 이 양반이 그 불의를 못 참아가지고 예, 혁명에 이제 투신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나는 이 나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혁명에 투신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아르헨티나 사람인가 하여튼 그 쿠바 쪽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기반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쿠바에서 혁명에 투신을 하는 그게 이제 됐는데 거기서 이제 운명의 남자 카스트로를 만나게 됩니다. 카스트로에서 이 모든 악의 축, 이 모든 문제는 미국에 의해서 시작됐으니까 미국의 자본가들을 물리쳐가지고 자력 경쟁하자는 식의 어떤 그거를 맞추죠.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했는데 좀 참 재밌는 게 그렇게 반미를 외치시던 카스트로 씨는 야구를 엄청 좋아하시는 야구 팬이고 그 다음에 저기 체게베라 아저씨는 그 카빈 소총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잘 맞는다고 반동도 적고 잘 맞는다고 그 총을 그렇게 공산권 무기들이 막 지원이 됐는데도 그 총을 굳이 하셨다라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양반이 그 재정경제부 그 장관인가 하여튼 자리를 줍니다. 예, 혁명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봉헌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하는데 이 양반 잘 하겠어요. 맨날 혁명이나 하고 병이나 고치던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쿠바 경제도 좀 파탄이 나고 그런데 이거 내가 하는 전문이 아니라서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혁명에 투신을 하겠다 그러면서 남미의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칠레인지 하여튼 그 나라에 가서 다시 혁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체게바라가 죽게 되는데 여기 죽게 된 이유의 정확한 사연은 뭐냐면은 저기 그 미군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CIA가 죽였다는 얘기가 대표적인 상황이고 위험 인물로 지적이 돼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카스트로가 죽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스트로가 미국에 정보를 누설을 했다. 제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제 정치적 어떤 그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두려운 거죠 사실은 체게바라의 어떤 입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카스트로가 죽였다는 것은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쿠바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 오락을 통해서 체게바라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일대기까지는 좀 그렇고 창피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체게바라 평전이라는 책이 그 군대에 있었어요. 그 불온서적이에요 사실. 그 군대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거 그 읽어봤지. 근데 뭐 그렇게 나쁜 얘기는 없더라고. 근데 그 불온서적이라고 압수를 안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화해 무드가 일어나면서 정훈 장교가 이거 다 바뀌게 생겼다. 이거 다 바뀌게 생겼다면서 그 책을 남겨뒀습니다. 원래는 수고를 해서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그 책을 조금 읽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게 체게바라 씨가 했었던 명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리얼리스트가 되자.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은 그 가슴 속에 이상은 남아두면서 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멋있는 말이네요. 예. 뭐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정하다. 요새 두드려 맞는 동네요. 예. 맞는다고 정신없잖아요 요새. 그쪽이야말로 야씨 정권 바뀌니까 이거 다 갈아엎어요. 그 양반들은 그 정권 바뀔 때마다 양지로 나오시네요.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하다가 정권 바뀌면 양지에 나와가지고 또 들고 받고 하는 일이 그건 것 같습니다. 얻어맞는 일. 예.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할 때는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쏠 것 같다 이런 거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제 일 좀 하는지 북한이 미사일 쏘기 하루나 이틀 전 되면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뉴스에서도 보신 적도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똑바로 된 짓을 하면 그런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그 조금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사실 그 한국의 정보기관이라는 게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다니던 회사에 개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양반이 어디 있었냐면은 그 정보사에 있었습니다. 정보사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사건 때 그 육군 정보부 그것도 이제 감청만 위주로 하는 부대에서 자기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자기는 알았답니다. 자기가 알았던 게 아니라 자기도 몰랐지만 나중에 전역할 때쯤 돼가지고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알겠지만 그 정보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 육군 소속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국방부 소속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정보사 이제 최고 우두머리가 해군 출신이냐 공군 출신이냐 육군 출신이냐에 따라서 완력 다툼이라는 게 굉장히 세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나오는 정보사부는 뭐냐면은 각 군에서 나오는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재분석을 하는 그런 곳인데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안 된답니다. 그게 파벌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죠. 미군들마저도 자신들의 정보를 한국군에게 제공을 잘 하지 않죠. 예 뭐 그런 경우죠. 그때 나왔었던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감청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을 해서 미국에서 나왔었던 위성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잠수함 한 척이 없더랍니다. 정박해 있어야 될 잠수함이 어딘가는 있다. 정보에서 검청을 해보니까 이상한 얘기는 막 들어오더라. 그러면은 충분히 어디로 들어와 있을 때 예상 루트라는 곳은 몇 군데가 나와 있을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뒤늦게 뭐 알게 됐다. 우리는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사실 쪼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저기 레이더 기지에 있으면은 일주일에 수십 번 미국 정보 뜨지 않나요? 첩보가 뜨죠. 신뢰할 수 없는 첩보가 계속 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짓도 안 했다는 거죠 사실. 나쁜 놈들. 예, 뭐 그렇고요. 군대 얘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 게임에서 왜 자꾸 포로를 안 구하고 쏴 죽여버리냐고 묻는데 이 게임 자체가 이제 포로가 우리 총알에도 맞지만 맹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적 총알에도 포로가 죽는답니다. 그리고 위키에 나와 있는 결과값에 따르면 이 게임을 정상적으로 클리어를 목적으로 한다면 포로는 상관을 안 하는 게 맞답니다. 포로까지 구하면서 이 게임을 클리어를 목표로 하면 게임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예, 전장의 어떤 보면은 참혹한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적당히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면은 쿠바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화염방 사기로 다 불태워버리죠. 야, 포로를 태워서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네요.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군인이 총에 죽는 것도 아니고 화염에 이렇게 다 죽는다는 건 고통스럽기도 하고 예, 유족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은데 체게바라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사실 체게바라씨 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를 굳이 얘기 드리자면은 제가 읽었었던 책에서 느낀 거라든지 다른 정보에 의하면 그냥 지독한 나르시스트였다. 예. 나르시스트. 예, 그러니까 지가 한때는 말이 다 옳고 자기 중에 혁명 동지라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예, 내치거나 예,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딱 요즘 503호에 계신 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스트시죠. 그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체게바라는 나르시스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기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약간 트럼프 같은 기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 자기가 하는 게 다 옳고 자기는 실수 따위는 하지 않고 예. 이야 씨발 기차를 가지고 밀어버리네요. 예, 잔악한 놈들이에요. 저 기차 하니까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 생각나네. 저기 앤트맨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한번 봤는데 토마스 기차가 이렇게 씩 오는데 으악 하면서 탁 치는데 갑자기 기차가 틱 디비지는 거야. 잠나간 기차니까 화면상에서는 굉장한 것처럼 막 느껴지는데 예. 그 장면 보고 좀 어이없어서 영화에서 봤으면 많이 웃었겠다 이 생각이 들더군요. 앤트맨 굉장히 마블 영화 중에는 위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백미의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편이죠. 앤트맨 시리즈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밌게 봤어요. 생각보다 그냥 마블 영화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재미가 이제 그 마블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게 톨이었어요. 사실 흥행면에서 완전 개그 모드로 돌아갔대요 이번 편은. 그래서 흥행이 잘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다크나이트 나왔을 때 심각한 히어로의 어떤 이야기가 점점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좀 싫어지는 거구나 사실. 아니 좀 심각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다크나이트처럼 뭔가 이렇게 고뇌와 뭔가 납득이 가능한 그런 심각함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나오는 뭐 맨 오브 스틸이나 이런 거 보면 뜬금없는 그냥 심각함이죠. 그리고 사실 세상이 어렵잖아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진지한 영화는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 흥행작이 될 수도 있는 게 범죄도시일 거다라고 합니다. 범죄도시는 제가 물론 보지는 않았는데 본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면 한국에도 이제 성룡 액션과 비슷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캐릭터가 잡힌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지한 거는 오히려 요즘은 도구로 작용하는 그 시대를 좀 방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공포 영화라든지 이런 게 시대를 반영한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한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그 대공황 시대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었을 때 그 진 켈리 같은 사람이 뮤지컬 영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비 맞아가면서 그 댄스를 추는 그 영화 기억나시나요? 사랑은 비를 탄 건가요? 그런 영화가 그 당시 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은 걸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은 그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나봐요. 그럼 반대로 이제 진지한 영화는 언제 돼야 되냐면 경기가 좋을 때, 경기 좋고 이럴 때 좀 진지한 주제에 대해서 고뇌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것도 보이는 거고, 이제 힘들면은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사실 뭐 작년 이맘때 있었던 결국 탄핵으로 이끈 촛불 집회 자체도 어떤 거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너무 삶이 힘들고 각박한데 가진 자들의 부패는 끝이 없으니 그것도 사실 이렇게 국민이 힘들면 가장 국민의 편에 서야 될 존재가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대통령이 앞장서서 개판을 쳐놨으니까 끄집어 내려버린 거죠. 그런 거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어요. 힘들더라도 정부에 대한 어떤 반대는 전혀 없고, 참 재밌습니다. BBC 방송국에서 그 낚시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현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제가 뭐 저번 녹화에서 그 SBS에서 방송한 그 프로를 보고 이제 그 프로는 이제 평양만을 취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평양은 보여주기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돼 있답니다. 마치 한국처럼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 수령 동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면 지방으로 쫓아낸대요. 지방은 정말 암울하다고 합니다. 암울하다. 이것 또한 그 생계와 주거가 이동이 되는 자천, 숙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왜 이 재개발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정치 얘기로 삑사리가 났고 사회 비판적인 얘기로 들어가냐면은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주의는 뭔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제 스스로는 방패를 씌우고 있습니다. 보수시잖아요. 저는 진박. 진정한 그 진박은 하야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생각이 비슷한 바른정당을 지지를 했는데 상황이 안 좋네요. 저타되고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희석되고 있네요. 지금 핵변왕인가요? 지뢰입니다, 지뢰. 연결. 저한테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개 분대가 몇 명이냐? 소대. 그게 한 1개 소대가 몇 명이죠, 근데? 한 3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편이.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삼각편제를 위주로 하고 있죠. 1, 2, 3소대. 그 다음에 연대 3개가 모여가지고 이제 또 사단 이렇게 되고 또 중대 3개 모여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 그 로마군 때부터 항상 십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분대는 10명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분대마다 이제 그 선임하사가 한 명씩 껴 있어가지고 분대장이 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 명을 또 관장을 하는 게 이제 소대장이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제 화기소대라는 이상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대도 이제 사중대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죠. 그럼 상급편제인데 왜 이런 말이 생기느냐? 예, 이유는 단순한 게 뭐냐면은 포반 같은 경우에서는 저기 조금 그 보병 공용학이지만 조금 전문화가 좀 필요한 곳이죠. 박격포를 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해당 인가 있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소대를 하나 편성을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전시 상황에서는 걔네들이 각 소대마다 포가 1문씩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 상황 때 편제와 편시 상황 때 편제가 다르다는 거죠. 현역 어찌됐든 예, 예, 예비역이죠. 이제 예비군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예비군은 50세까지. 야, 예. 이 참 고뇌 받네요. 고통 받네요, 고통. 그래도 뭐 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전쟁 날 때 나가고 그런 거죠. 예, 예, 전쟁 나면은 저는 저기 KBS 방송국이나 국회의사당을 지키러 가야 됩니다. 고대영 사장을 수호하러 가십니다. 일단은 저는 국회의사당 쪽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예, 자폭을 할 겁니다. 나라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 그 제 임무가 뭐냐면은 그 저기 마지막까지 거기서 조명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81mm 박격포를 쏴서 하늘에다가 조명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도 2급 기밀인데, 예, 52사단 예, 예비군 생활하면서 들었었던 얘기예요. 한강에 전차가 도하할 수 있는 곳이 한 2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한강으로 바로 도하가 아니고 여의도에서 저반했다가 다시 이동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면 한강에 이제 뚝방이라는 게 거의 90도 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심이 얕을 때 탱크가 지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륙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상륙이 할 수 있는 완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급 비밀이라는 거죠.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밀이 뭐냐면은 여의도에서 저기 영등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한강 밑에. 그게 뭐냐면 VIP가 그쪽으로 빠질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아마 제가 그 전시 상황에 있을 때는 거기를 어떻게 찾아서 거기를 폭발시키는 걸로. 애들 보내버려야 돼. 이게 일단은 안심하고 피하십시오 해놓고 난 다음에 중간에서 폭발시켜서 때를 부수겠다네. 이거 박격포로 부서질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TNT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구멍 막아버리는. 예, 나라가 깨끗해지겠군요. 뭐 실컷 떠드는 동안에 보스야. 끝판 왔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저 바티스타예요, 제가? 그렇겠죠? 예. 아우 씨, 이걸 어떻게 뚫고 혁명을 성공한 거야? 이거 씨 죽겠구만. 사실 그 영화체라는 영화를 제가 잠시 봤었는데 거기서는 뭐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압을 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가전에서 총기 몇 번 안 쏘고도 작업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저항이 심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격렬한데요. 와, 씨. 이걸 피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참 때를 부수겠다고 거기 돌진해서 수리탄 까는 체계바라 씨도 대단하시네. 그게 그 생각보다 저항이 심하지 않았던 거는 뭐냐면은 저 바티스타 밑에 있는 애들도 동조하는 세력들이 꽤 많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부의 배신자 항상 조심해야 되죠.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어. 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쿠바 사태를 이유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의 그 역사가 만들어지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제 존 F 케네디 사건하고도 연결이 있다고 저 듣기 들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네. 그렇군요. 야, 맞습니까? 네, 처음 들어요. 최근에 그 존 F 케네디 그 사망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제 쿠바가 이제 공산화되면서 미사일 기지를 이제 쿠바에다가 만들려고 예, 소련이랑 어떻게 하는 그 얘기가 나오죠. 끝까지 도주를 하네요. 미국으로 도주하나? 플로리다로 이제 쫓아내네요. 빠이빠이. 아, 그렇구나. 이 나라는 자유로워졌다. 독재자는 망명을 했군요. 미국으로. 미국 때문에 독재를 한 건가요? 그 사실은 저 미국에 돈을 많이 먹었죠. 영화 대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저기 이런 일도 있었죠. 그 쿠바로 이제 그 보트 피플에서 넘어왔었 쿠바에서 그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보트 피플 해가지고 망명 갔다가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구협해서 군대를 조직을 해서 대탈을 하려는 작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네요. 결국에는 해방인데 싸우는 무기는 미지 무기. 조금 재밌네. 뭐 여튼 이거 조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방향키 돌리는 걸 버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까리보다 진보된 게임, 예, 그 포로라는 시스템 그런 거 좀 추가되어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뭐 일단은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전님 어떠신지? 아 이런 거는 전용 스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예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 EP 저기 카스트로 씨 진짜 많이 닮았네. 예, 어찌됐든 좀 특이한 게임이었습니다. 예, 뭐 책 에바라 예, 좋아하시는 분이면 뭐 하는 거를 좀 뭐 추천도 합니다. 왜냐면 보기에는 이게 캐릭터성을 잘 잡아놨어요. 캐릭터는 적도 그렇고 느낌이 쿠바 사람 같잖아요. 진짜 카스트로 좀 닮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카스트로는 의장 연설할 때도 군복 입고 나오더라고. 모자 쓰고 시가 물고 딱 그 고정을 살려서 나오네. 저는 뭐 여유 되시면 한 번쯤 해보세요. 자기 취향이면 예, 그 정도 점수. 그게 몇 점일까요? 우리가 추천할 때 보통 8점인가? 그게 75점. 예, 7점 이상이면 우리는 추천하죠. 저 75점. 여튼 이거 신청 게임이었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